안녕하세요. 매일 이 채널에 사연을 듣는 광팬인 구독자입니다. 매일 재밌게 사연을 듣다가 저도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응원과 격려를 받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여기에 조금 계신 것 같아서, 아니, 많으신 것 같아서 공감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매우 평범하고 무난한 성장기를 거쳐 전문대학을 나와 작은 회사에서 디자인과 마케팅, 그리고 격리 업무까지 했습니다.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할 줄 알아야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요. 힘들긴 했지만 일을 배우는 게 저에게 이롭다고 생각하고 책도 보고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여러 업무를 진행했답니다. 일상은 일과 휴식 두 가지만 있고 특별할 게 없었어요. 남자친구를 사귀어보긴 했지만 2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들 떠나더라고요. 31살에 새로운 남자를 사귀게 되었는데 평범한 외모에 저와 비슷한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 부담 없이 만났어요. 연애 초반에는 다른 남자들처럼 제가 많이 예뻐 보였는지 엄청 잘해주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만난 지 벌써 100일인 거 알지? 이거 받아. 꽃다발? 와, 진짜 오랜만에 받아본다. 고마워. 근데 우리가 벌써 100일이나 됐어? 좀 서운한데? 난 우리가 만나는 매일이 행복해서 하루하루 새고 있었는데. 미안. 나이 30 넘고 나서는 기념일 같은 걸 생각 못했네. 남자친구는 꽃다발을 선물하고는 같이 어딜 가자고 했어요. 목적지를 말하지 않아서 그냥 따라갔습니다. 30분 뒤 도착한 곳은 어느 아파트였습니다. 여기 어디야? 오빠 집 아니잖아. 우리 엄마 집. 자기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뭐? 갑자기?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데리고 오면 어떡해. 난 아직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옷차림도 준비가 안 됐어. 오늘은 그냥 가고 다음에 인사하자. 그이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고 그걸 넘어서 삐져서 인상을 구겼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자고? 벌써 엄마한테 자기 온다고 말했는데. 어머님한테 말했다고? 내가 못 살아. 나한테 상의도 없이 이러면 어떡해.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단 말이야. 준비할 게 뭐가 있어. 그냥 가서 인사드리고 밥 한 끼 먹고 나오면 돼. 거기서 제가 거절하고 돌아가면 남자친구 어머니가 크게 실망하실 테니 마음을 돌려 그 일을 따라 어머님 댁에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절 보며 활짝 웃는 어머님과 마주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녁 늦게 실례합니다. 기다리다가 귀 빠지는 줄 알았네요. 어서 들어와요. 우리 형식이 섹시 엄청 예쁘네. 네? 섹시요? 아유, 내가 너무 앞서 나갔나? 아무튼 반가워요.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어머님. 남자친구의 의도대로 사귄 지 100일 날 어머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긴장해서 그런지 음식 맛이 어떤지도 모르겠고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을 많이 하셔서 조리 있게 대답하려다 보니 머릿속이 복잡했답니다. 우리 형식이는 어떻게 만났어요? 저희는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어머님. 소개팅? 나도 세상 떠난 남편이랑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그땐 소개팅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우리 부부도 소개팅을 했던 거예요. 그러시군요. 아버님은 돌아가신 걸 몰랐어요. 오빠가 말을 해주지 않아서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게요, 어머님. 벌써 10년도 넘었는데. 뭐 오래되긴 했어도 명복을 빌어주면 고맙지. 섹시, 부모님은 두 분 다 살아계시나? 네, 두 분 다 건강하시고 직업이 있으셔서 바쁘게 지내고 계세요. 아빠는 건축 설계 일을 하시고 엄마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계세요. 아유, 대단들 하시네. 엄마가 보험 일하시면 나도 보험 하나 들까? 나중에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옳거니. 그럼 우리 섹시 엄마부터 만나서 공약해야겠다. 섹시를 내 며느리로 들일 수 있게 점수 좀 많이 따야겠어.
저를 처음 보셨는데 마음에 드셨는지 며느리로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해서 뭐라 대답할지 몰라 그냥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직업과 사는 동네를 물어보시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취미가 무엇인지 사소한 것까지 모두 다 물으셨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긴장을 많이 한 걸 알아채시고 질문은 그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2시간 만에 어머님 댁에서 벗어나자 긴장이 풀려 한숨이 터져나왔답니다. 오늘 정말 심장 터지는 줄 알았네. 오빠 때문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어머님을 뵀잖아. 얼마나 떨렸는 줄 알아? 왜? 말만 잘하던데. 자기야, 그럼 난 언제 너희 부모님께 인사하러 갈까? 뭐?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하러 가자고? 오빠, 우리 너무 빨라. 사귄 지 몇 달이나 됐다고 벌써 부모님한테 인사를 해. 자긴 오늘 우리 엄마한테 인사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가야지. 나랑 결혼이라도 할 생각이야? 당연하지. 난 자기 처음 본 순간부터 자기랑 부부가 될 거라는 걸 느꼈어. 말을 참 쉽게 하네. 오빠, 난 최소 4계절은 지내보고 결정할 거거든? 나한테 부담 주지 마. 남자친구가 성급하게 나와서 진정시키려고 제 의사를 확실하게 말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매일같이 저희 부모님 안부를 물었고 언제쯤 인사를 갈 거냐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저 좋다는 사람이 있어서 좋긴 한데 부담스러워서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이 크게 들었어요. 그동안 만나온 남자들은 사귄 지 2년이 되면 시들해지고 저를 귀찮아하며 다른 여자를 몰래 만나는 걸 봐왔기 때문에 지금 남자친구가 영원히 저만을 사랑할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결혼 생각은 단 1도 없어서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일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제가 생각지도 못한 짓을 하더라고요. 주말에 콘서트를 가기로 했는데 어머님을 모시고 나왔답니다. 표가 2장인데 말입니다. 아가, 나랑 콘서트 가는 거다. 네? 어머님이랑 저랑요? 그래. 트로트 가수 콘서트 보내달라고 아들한테 졸랐더니 표를 어렵게 구했다더라. 내가 너랑 가고 싶다고 했더니 아들이 소원을 들어줬네. 저는 남자친구의 얼굴을 봤고 그는 제 눈을 마주치지 않고 실실 웃었습니다. 달리 피할 방법이 없어 그냥 어머님과 둘이 콘서트를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어쩐지 제가 좋아하지도 않는 트로트 가수 티켓을 구했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트로트 별로니? 그럼 아이들 좋아하니? 누구? 그 방탄소년단인가 뭔가 하는 애들 좋아해? 아니요, 전 연예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콘서트는 그냥 가지 말까? 우리 다른 거 하고 놀까? 아니에요. 콘서트 한 번도 못 가봐서 궁금해서 가보고 싶긴 해요. 어머님이 좋아하는 가수라고 하시니까 저도 라이브로 부르는 노래 들어보고 싶네요. 그래, 오늘 하루만 참아줘라. 다음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자. 알겠지? 결국 어머님과 둘이서 콘서트를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관심도 없던 트로트를 2시간 넘게 들었는데 정말 좋더군요. 이 사운드가 쾅쾅 울릴 때마다 몸에서 소름이 돋았고 관객들이 함성을 지를 때 저도 똑같이 깍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손도 잡고 포옹도 하면서 공연을 즐겼습니다. 콘서트장에서 나온 저희 2 여자는 팔짱을 끼고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아가, 재밌지? 대단하지? 네, 진짜 재밌었어요. 저 가수 실제로 보니까 엄청 멋있고 노래도 엄청 잘 부르네요. 사운드도 빵빵하고 모든 게 완벽했어요. 우리 아가가 제대로 즐겼구만. 그럼 다음에 또 오자. 네, 어머님. 저희는 자정이 넘은 시간에 나와서 택시를 타고 어머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모셔다 드리고 제 집으로 갈 생각이었는데 어머님 댁 앞에서 내리자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아가, 시간이 늦었어. 내 집에서 자고 가라. 자고 가라고요? 어머님, 그건... 왜? 싫으냐? 나 같은 노인네랑 같이 밤을 보내는 게 아무래도 싫겠지. 그럼 가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저는 머리를 흔들며 가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과 같이 하룻밤 보내고 싶었어요. 아유, 그러니? 그럼 어서 들어가자. 우리 야식이나 시켜 먹자. 맥주도 한잔하고. 어머님은 굉장히 기뻐하며 제 손을 붙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콘서트장에서 좀 친해져서 그런지 손잡는 게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치킨에 맥주를 마시며 고픈 배를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님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한참 들었고 아버님과 연애했을 때 남자친구를 낳고 키웠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과도 이렇게 길게 대화 나눈 적이 없어서 괜히 찔리더라고요. 아무튼 어머님과의 데이트는 1박 2일로 끝이 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어머님과 어울리는 게 좋았는지 자주 어머님을 불러 데이트를 함께 했어요. 연애를 6개월 했는데 남자친구보다 어머님과 더 가까워져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결혼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머님이 저에게 보내준 애정 때문인지 마음이 그렇게 변했더라고요. 연애는 6개월을 더 했고 사계절을 다 보내고 나서야 결혼 결정을 했답니다.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했는데 대화가 잘 통하고 서로 배려를 해서 조금의 갈등도 없이 끝이 났어요. 그렇게 저는 30 초반에 유부녀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장난삼아 같이 살자고 해서 좋다고 대답했더니 많이 당황하시더라고요.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거든요. 저야 어머님이랑 같이 살면 너무너무 좋죠. 제가 결혼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어머님이에요. 이이보다 어머님이 더 좋아서 시집 온 거라고요. 아가, 예쁜 말만 골라서는 학원이라도 다니는 거냐? 참 예쁘다 예뻐. 같이 살자고 한 건 농담이다. 나도 너와 같이 살고 싶긴 하지만 고부가 같이 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말 거야. 같이 살진 못해도 자주 왕래하면서 지내자. 저희 집 방 2개니까 들어오셔서 사셔도 되는데 어머님이 계시면 집안이 더 환해질 거예요. 얘가 농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네. 나더러 신혼집에 얹혀 살라고? 난 그렇게까지 눈치 없는 늙은이 아니다. 아무튼 집이 가까우니 자주 보면서 지내자. 시어머니 댁이 걸어서 5분 거리여서 정말 자주 보면서 지냈어요. 어머님은 밥 먹으러 자주 연락을 주셨고 저와 남편은 퇴근하고 시댁에 들러 배를 든든히 채우고 신혼집에 돌아갔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는 1년 동안 아주 좋았어요. 그이가 저에게 잘 맞춰줘서 싸울 일이 없더라고요. 물론 저도 남편을 배려하려고 노력했고요. 신혼 1년을 보내고 나서 남편이 아이 계획을 세우자고 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1년이나 같이 살았으니 애를 가져야지. 애기? 당신 빨리 아빠 되고 싶어? 난 신혼을 더 길게 즐기고 싶은데. 아이, 그런 말 하지 마. 요즘 젊은 부부들 애기 늦게 가진다고 오래 신혼 즐기다가 깨지는 경우가 허다해. 우리 회사에도 그런 사람 있어. 마누라랑 좋아 죽겠다고 하더니 4년 만에 이혼했잖아. 애기가 있었으면 아마 달랐을걸? 나도 아이 생각 안 한 건 아니야. 근데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어머님한테 조언 들으러 갈까? 우리 엄마는 당연히 당신 편이지. 몰라. 난 애기 가지고 싶으니까 빨리 불 끄고 자자. 이가 오늘 밤도 그냥 안 넘어가네. 오늘은 좀 쉬자. 남편이 간절까지는 아니어도 애기를 가지고 싶어서 매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TV도 맨날 육아 프로그램만 보면서 껄껄 웃었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가지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눈빛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만반의 준비를 하고 노력했는데 임신 테스트기는 늘 한 줄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기다려봤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이에 남편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더군요. 여보, 우리가 젊다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아. 병원 가서 상담받고 검사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보자고. 그럴까? 설마 우리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겠지? 당연히 없겠지. 우리 나이가 이제 고작 34, 33이야. 당신과 나 애를 낳아도 셋은 가능하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봤는데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들었어요. 남편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제 몸이 불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세히는 말하지 못하지만 절대로 아기를 가질 수 없답니다. 저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병원에서 나왔고 남편은 한숨을 씩씩거리면서 성질을 냈어요. 나 참 기가 막히네.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불임인 건 다 알고 있었는데 아닌 척하고 결혼한 거지. 아니야. 내가 왜 그런 걸 숨기겠어. 지금 나도 충격받았어. 믿기지가 않아. 여보, 나 어떡하지? 어떡하긴 뭘 어떡해. 평생 애기 못 낳으니까 둘이 살아야지. 에휴, 내가 이걸 알았더라면... 남편은 심한 말을 하려다가 멈칫하더군요. 그때 저는 막막하고 죄인의 마음이어서 남편에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이는 임신 못하는 제가 미웠는지 각방까지 쓰더라고요. 당신 내가 임신 못한다니까 화나서 그러는 거야? 여보, 안방에서 같이 자자. 나 혼자 있게 내버려둬. 당신 얼굴 보면 우라통이 터질 것 같으니까. 미안해. 그걸 알면 방에 가서 찌그러져 있어. 나가! 불임 때문에 남편은 제대로 화가 났고 일주일 내내 신경질적인 태도로 저를 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밥 먹으러 오라는 연락을 몇 번 거절했더니 이상한 걸 감지하고 신혼집에 찾아오셨어요. 초상집 분위기를 느끼셨는지 바로 무슨 문제냐고 물으셨습니다. 니들 뭔 일 크게 있구나. 부부가 살면서 다투는 건 당연한 건데 형식이 너 너무 심하게 화난 티를 내야 하냐? 엄마,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찾아왔지.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니들한테 찬바람이 부는 거야? 당장 말해봐. 엄마. 말을 못하겠네. 내 입으론 도저히 말을 못하겠어. 이놈이 어린애도 아니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안 되겠다. 아가, 네가 말해봐라. 둘이 왜 이렇게 썰렁하고 싸늘한 건지 말해봐라. 저도 대답하는 게 힘들어서 입을 여는데 조금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모든 건 제 탓입니다. 네가 무슨 죄를 지었냐?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님, 놀라지 않고 들어주시겠어요? 그래, 놀라지 않을 테니 편하게 말해봐.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면 100번이라도 해결해 줄게. 어머님이 해주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랑 이이랑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았어요. 검사? 무슨 검사? 임신이요. 아기가 들어서지 않아서 검사를 받았는데 제가 불임이라네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티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제 눈을 보시며 진실인 걸 느끼셨는지 잠시 측은한 분위기를 풍기셨어요. 그리고 남편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이놈아! 형식이 이놈아! 엄마는 왜 갑자기 나한테 이놈 저놈하는 거야? 이놈아, 이 형편없는 놈아! 네 처가 지금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겠냐? 당사자인 새애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근데 네 놈은 아이를 못 가진다고 해서 뿔이 나서 애처럼 구는 거야? 엄마! 애 못 낳는 여자랑 평생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봐! 엄마도 할머니 못 되는 거야! 우리 집안의 대는 이제 끊겨버렸다고!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냐? 대가 끊기고 나발이고 네 처의 심정을 100분의 1이라도 생각해봐라! 혼자 얼마나 걱정이 많겠니? 엄마, 지금도 이 사람 편 드는 거야? 이건 해결이 안 되는 아주 큰 문제라고!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편의 얼굴에 손찌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아주 세게 뺨을 날리셨답니다. 못난 놈!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해서 새애기한테 차갑게 대했던 거냐? 새애기는 네 눈치 보면서 지냈던 거고! 이 못난 놈아! 아이가 없으면 그만이지 왜 속상한 새애기한테 근심을 보태고 난리야? 엄마는 손주 보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때려? 잘못은 이 사람이 했다고! 잘못은 무슨 잘못! 새애기가 일부러 안 낳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신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라는데 그걸 이해 못하냐? 못나도 한참 못난 놈이네. 안 되겠다. 너 한 대 더 맞아라. 시어머니는 남편의 뺨을 한 대 더 갈기셨고 충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며느린 잘못한 거 없다. 그리고 아이가 없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어. 둘이 알콩달콩 살면 되는 거니까
더는 새애기 힘들게 하지 마! 끝까지 며느리 편이네. 그래! 죽이 맞는 두 사람이 같이 살아. 난 나가서 다른 여자 만날 테니까. 이놈이 진짜 안 되겠네. 내가 널 이 정도로 형편없게 키운 거냐? 오늘 제대로 날 잡았다. 다 큰 자식한테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네 행동과 말은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어. 남편의 뺨에 이어서 등짝과 어깨를 사정없이 두들겨 패셨습니다. 저는 구석에 쪼그려 앉아 훌쩍거리며 울고 있었죠. 실컷 혼난 남편은 집 밖을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아가, 걱정할 거 없어. 애기 없어도 된다. 요즘 애 없이 사는 부부들 많아. 지금 형식이 저놈이 실망이 커서 저러는 모양인데 곧 제정신이 돌아오고 너한테 사과할 거다. 어머님 죄송해요. 얘가 뭐라는 거야? 울긴 왜 울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기운 없이 앉아있는 거냐? 안 되겠다. 아가, 너 나랑 나가자. 나가서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하자. 우리 여자 둘이서 재밌게 데이트나 가자고. 불임 때문에 괴로웠던 저를 위로해 주시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 기분 전환을 시켜주셨습니다. 말씀대로 바람도 쐬고 맛있는 밥을 먹었더니 기분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제 몸을 비관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으니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어머님 덕분에 기분이 풀리긴 했지만 남편과의 높은 벽은 허물지 못했어요. 여보, 오늘도 작은 방에서 잘 거야? 안방으로 와, 나랑 같이 자자. 됐거든. 밤일 해봐야 뭐하냐, 아무 소용도 없는데. 미안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네. 여보, 미안해. 당신 꼴 보기 싫으니까 제발 내 눈앞에서 꺼져라. 알겠어. 나 보기 편해질 때까지 조용히 기다릴게. 남편을 두고 작은 방에서 나오려고 하자 그이가 상처가 되는 막말을 하더군요. 당신 거기 서봐. 물어볼 게 있는데 나 만나기 전에 몇 명이랑 사귀었어? 어? 그건 왜? 얼마나 문란했길래 임신이 안 되는지 확인하려고 그런다. 몇 명이나 사귀었었어? 아니다. 몸을 얼마나 막 굴렸냐고 물어봐야겠네. 당신 아무 남자랑 그러고 다닌 거지? 그런 경험이 하도 많으니까 불임인 거 아니야? 여보, 말 조심해. 왜? 찔리냐? 그런 거 아니야. 난 절대로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았어. 사귄 남자가 몇 명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임신을 못하는 거랬어. 의사가 내 앞에서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걸 수도 있지. 아니야, 아니라고. 당신 언제까지 이럴 거야? 불임인 내가 그렇게 밉고 싫어? 그래, 아주 징글징글하게 싫다. 나 닮은 애기 하나 못 낳는 멍텅구리 마누라랑 살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하다고. 내가 어떻게 해줄까?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이 화를 풀겠어? 풀긴 뭘 풀어? 애 못 낳는 고장난 몸뚱이 고칠 수 없는 거면 평생 못 풀어, 이 여편네야. 남편은 심한 말을 하면서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혼자 있기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시어머니께 연락했답니다. 바로 달려와 준 어머님은 울고 있는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조금 기다려주면 분명히 남편이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고, 시어머니 당신이 남편을 혼내고 회유하며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되겠니? 형식이도 속이 상하니까 저러는 거니 기다려보자. 내가 저놈을 따로 만나서 알아듣게 타이를 테니 조금만 참아줘라. 미안하다, 아가. 어머님, 저 너무 한심하죠? 죄송해요. 아니다, 네가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아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조금 지나면 형식이가 정신 차릴 거야. 시어머니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각방을 쓰면서 온갖 화를 다 내면서 지냈어요. 저의 심장이 단련되었는지 그이의 막말은 이제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여보, 밥 먹어. 각방을 써도 밥은 같이 먹자. 국이 미역국이야? 나 참, 임신도 못하는 여편네가 미역국을 왜 먹는 거야?
임신 못해도 미역국 먹어도 돼. 그냥 음식일 뿐이라고. 이야, 당신 아무렇지 않은가 보네? 내가 갈구는데 속상하지도 않은가 봐? 하도 많이 들어서 내성이 생겼나 보지. 여하튼 밥 먹자. 너나 먹어. 당신 얼굴 보고 밥 먹는 거 아직 안 될 것 같으니까. 남편은 각방에 겸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리란 믿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은 시어머니밖에 없었고 거의 매일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시어머니의 표정도 많이 어두워졌어요. 제 임신이라고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저에게 불편한 기색이 엿보였답니다. 어머님, 저한테 화난 거 있으세요? 아니다, 그런 거 없다. 그럼 몸이 안 좋으신 거예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멀쩡하다. 아, 네. 제가 있어서 불편하면 그만 가볼까요? 그래, 오늘은 혼자 있고 싶구나. 시어머니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니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집안이 흔들리는 거대한 사건이 찾아왔답니다. 어머님이 신혼집에 들어오시자 남편이 거실로 나오더라고요. 다들 앉거라.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래, 아주 큰일이 생겼다. 새애기 너한테 사과부터 하고 말해야겠구나. 미안하다. 어머님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러세요? 엄청 심각해 보이세요. 남편은 턱을 들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말씀을 이어나갔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내 아들 형식이가 네 남편이 말이야. 사고를 쳤단다. 다른 아가씨랑 바람이 났단다. 네? 저는 그 말을 왜 시어머니 입에서 들어야 하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천장을 보고 있었고 다시 어머님이 말했습니다. 만나는 여자가 있던 모양이야. 나도 엊그제 알았다. 새애기 네가 내 표정을 어둡다고 했었지? 형식이가 바람나서 여자를 임신시켰단다. 뭐라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여보, 당신이 말해봐.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모두 사실이야? 그이는 고개를 까딱거리며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맞아. 뭐라고? 그동안 임신 못한다고 각방 쓰고 날 업신여기더니 결국엔 바람을 피운 거야? 그 정도로 바닥인 줄 몰랐는데 대단하네. 게다가 그 짧은 시간에 애까지 만들었네. 내 애인이 당신과 다르게 몸이 건강해서 바로 애기가 생기더라고. 당신은 평생을 노력해도 안 될 걸 내 애인은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공했어. 나쁜 자식. 내가 나쁜 자식이 되게끔 만든 게 당신인 거 몰라? 어떻게 애를 못 낳는 몸으로 나랑 결혼할 생각을 했어? 나쁜 놈. 나도 몰랐다고 했지. 모르면 다냐? 됐어. 엄마가 할 말은 다 했네. 이제 우리 둘의 결말을 이야기하자. 이혼해. 나쁜 놈. 진짜 나쁜 자식이야. 당신은 나한테 최악의 인간이야. 이혼장 가져왔으니까 도장 찍어. 소송할 생각은 하지 마. 임신 못하는 당신 잘못도 있으니까 쌍방이라고 치자고. 위자료 딱 받을 만큼 줄게. 남편과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 시선을 돌리자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시더군요. 어머님, 참 대단한 아들 두셨네요. 아니지, 제가 못나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겠죠? 왜 대답이 없으세요? 미안하다, 아가. 형식이가 만나는 여자가 임신했다고 하니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위자료는 네가 원하는 만큼 해줄게. 어머님도 은근히 바라던 일이었죠? 이랑 저 이혼하길 바라셨죠?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 이번 일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은 거짓으로 들렸습니다. 분명히 제가 아웃되길 바라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웃기는 모자네. 사람을 이렇게 바보로 만들 수가 있나? 상간녀가 임신을 해서 다행이에요. 이랑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이었고 저도 오만정이 떨어진 참이었거든요. 어머님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머님마저 이런 식으로 나오니
마음 정리가 한 방에 되네요. 그래요. 이혼장에 도장 찍을게요. 위자료 달라는 대로 주신다고 했죠? 그래. 미안하다, 아가. 그 아가 소리 좀 그만하세요. 징그럽고 역겨우니까요. 이혼장을 집어들자 남편이 호통치더군요. 자기 엄마한테 예의를 갖추라고 발광하기도 하고 애 못 낳아서 바람났는데 뭐가 문제냐고 막말을 뱉었죠. 저는 갈 때까지 간 상황이라는 걸 느꼈으니 그동안 참아온 걸 폭발해버렸습니다.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남편의 면상을 후려갈겼고 발로 몸을 차고 침까지 뱉었답니다. 최악의 인간아. 그 여자랑 붙어서 잘 먹고 잘 살아봐. 내가 니들 인생 폭삭 망하라고 매일 물 떠놓고 기도할 테니까 얼마나 갔는지 두고 보자고. 이 여편네가 어디서 이따위 짓을 해. 우리 엄마 앞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여기서 내 가족이 있나? 도장 찍었으니까 남남 아니야? 어머님, 이제부터 아줌마라고 불러야겠네요. 아줌마의 나쁜 아들 잘 데리고 사세요. 이제 할 건 다 했으니 집에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할 말이 남았는지 저를 따라 나와 저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아가! 이거 놓으세요! 저놈이나 아줌마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속으론 손주가 생긴다니까 좋아 죽겠죠? 내숭 떨지 말고 그냥 좋으면 좋다고 하세요. 아가, 그놈의 아가 소린 상간녀한테나 하세요. 난 이만 갑니다. 그렇게 외면해버리고 친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황이어도 직장은 다녀야 하니 그날 밤 억지로 잠을 청하고 다음날 문제없이 출근했답니다. 이혼 후 시모한테 받은 위자료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를 새로 시작할 수 있을 돈이었어요. 제가 모아온 돈도 있으니 자신에게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답니다. 전셋집을 마련하고 생뚱맞지만 음식점을 열었어요.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돈가스 가게를 시작했답니다. 단순히 변화를 바라고 즉흥적으로 결정해서 한 일이라 잘 될 리가 없었죠. 몇 달 만에 가게는 문을 닫아버렸고 돈만 까먹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직장을 다시 구해보려고 했지만 제 스펙으론 재취업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회사는 포기하고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손님들 중 명함을 주거나 전화번호를 묻는 분들이 있었는데 하나도 마음이 가지 않았어요. 전 남편에 대한 후유증이 커서 그런지 남자를 만나고픈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혼한 지 2년이 되었을 때 집 앞에 누군가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슬렁거리는 여자가 보였는데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아가! 뭐야,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가, 이 얼굴이 반쪽이 됐네. 너 사는 거 괜찮은 거니? 누구 덕에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줌마, 손주 보기 바쁠 텐데 날 보러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왜요? 나한테 뭐 받아갈 거라도 있습니까? 아니다. 그냥 네가 보고 싶어서 찾아왔어. 핸드폰 번호가 바뀌어서 연락이 안 되니 너희 엄마한테 연락해서 사는 곳을 물어봤다. 엄마는 왜 알려준 거야? 짜증나게. 난 아줌마한테 할 말 없으니까 그만 가보세요. 예, 아가. 전 할 말 없다니까요. 미안하다. 미안하면 그냥 좀 가주세요. 전 어머님, 아니 아줌마 얼굴 보면 그 인간이 떠올라요. 속이 많이 상했지? 아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됐어요. 사과 받지 않을 거고 아줌마를 다시 만날 일도 없어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또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해버릴 겁니다. 아가! 뒤에서 절 부르는 전시모를 무시해버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렇게 못되게 굴고 싶진 않았는데 인연을 이어갈 사람이 아니니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렸답니다. 그날 이후 전시모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고 슬슬 기억에서 두 모자는 멀어졌습니다. 저의 생활은 변함없이 프랜차이즈 식당 종업원으로 지냈고 연애는 하지 않았어요. 문득 이혼한 지 얼마나 됐는지 계산해보니 만 5년이 되었더라고요. 어느 날 꿈자리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날 일하면서 음식을 쏟는 실수를 했고 퇴근길엔 길바닥에서 넘어졌답니다. 무릎과 손바닥이 까져서 피까지 보게 됐죠. 집으로 얼른 올라가 현관 앞에 도착했는데 택배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수신인이 저로 쓰여 있었는데 발신인의 이름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전시모의 이름이 쓰여 있었거든요. 이제 다 잊고 지내고 있는데 뭘 보냈는지, 저에게 무슨 환심을 사려고 이런 걸 보냈는지 의도를 모르겠더라고요. 상자는 가벼웠는데 뜯어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복도 구석에 박스를 모아둔 게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폐지를 모아둔 것 같았는데 거기에다 택배 상자를 올려뒀어요. 그렇게 전시모가 보낸 택배를 버리고 집에 들어와서 혼자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보니 폐지 모으는 할머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603호 아줌마, 내 폐지 모으는 데다 이걸 버렸죠? 왜 이런 걸 버려요? 그거 필요 없는 거라서요. 어메, 내가 택배 뜯어보니까 버리면 안 될 것 있던데. 자, 받아요. 이런 거 버리면 벌 받아요. 그냥 버려주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는 제 손에 뜯어진 택배 상자를 건네주고 돌아섰답니다. 결국 저녁을 먹기 전에 전시모의 택배가 뭔지 확인해봤어요. 맨 위에 편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때 읽었던 편지 내용의 일부를 적어보겠습니다. 아가, 우리 며느리 잘 지내냐? 이 시애미한테 많이 서운하고 섭섭했고 미웠지? 나라도 그랬을 거다. 아가, 가끔 네 집 근처에 숨어서 널 보고 돌아가곤 했다. 건강하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니 아주 좋더라. 계속 숨어서 널 보려고 했는데 이젠 못하게 됐어. 내 몸이 많이 아파서 암 치료를 하고 있거든. 지금도 병원인데 심심하기도 하고 네 생각이 나서 편지를 적는 거야. 의사가 말하는데 얼마 못 산다고 하더라. 너 속상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 내가 떠난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 이 편지를 읽을 때 난 아마 이승이 없을 거야. 아가, 하늘에 가서도 네가 잘 지내는 걸 엿보면서 지낼게. 내가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남겨줄 수 있는 게 있어서 너에게 주려고 한다. 내 마음이니 잘 받아주고 써주렴. 그럼 이만 줄인다. 사랑한다, 아가. 편지를 읽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통장과 명함이 있었어요. 변호사라고 적힌 걸 보니 유산을 저에게 주려고 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시모가 살아있길 바라며 얼른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저기 이순심 씨의 전 며느리입니다. 저희 어머님 어떻게 되셨나요? 지금 병원에 계신가요? 며느님이시군요. 저는 이순심 씨의 유산 정리를 돕기로 한 변호사입니다. 어머님은 며칠 전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는 이미 치렀고요. 돌아가셨다고요? 죄송하고 유감입니다. 그 며느님, 이순심 씨의 통장의 돈 그리고 사망보험금을 모두 며느님 앞으로 남기셨습니다. 제 사무실로 찾아오셔서 절차를 밟고 받으시죠. 유산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니까 금방 처리될 겁니다. 어머님이 정말로 돌아가셨군요. 제가 뭐라고 저한테 재산을 주는 거죠? 어머님한테는 아들도 있고 손주도 있고 새 며느리도 있을 텐데. 이순심 씨 결정입니다. 그리고 아드님에 대해선 제가 아는 바가 없어요.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거든요. 뭐라고요? 그럼 장례를 누가 치렀어요? 상조회사에서 약식으로 치렀습니다. 아무튼 며느님은 제 사무실에 들러주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분노했습니다. 전 남편이라는 인간은 최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나중에 가만두지 않기로 다짐하고 일단 슬퍼하기로 하고 실컷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며칠의 시간이 걸려 어머님이 남기신 걸 모두 받았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저는 할 일을 다 했으니 그만 가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머님이 안치된 곳이 어디죠?
안치할 수가 없어서 강가에 뿌렸다고 합니다. 주소 알려드릴게요. 납골당에 안치되지 못하고 강가에 뿌려졌다고 하니 더 울컥했고 전 남편에 대한 증오심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뿌려진 곳은 도시와 많이 멀었어요. 그래서 며칠 휴가를 내고 다녀오려고 짐을 쌌답니다. 내려가기 전날 밤 초인종이 울렸어요. 그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하고 봤더니 전 남편이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과 비듬이 잔뜩 낀 더벅머리, 지저분한 노숙자 차림새로 보였어요. 당신 뭐야? 뭐하는 사람인데 어머님 장례를 못 치러? 여보, 오랜만이야. 잠깐 들어가도 될까? 그래, 어머님 이야기 해야 하니 들어와. 그이가 들어오자 악취가 심하게 퍼지더군요. 도대체 뭐하고 다니길래 꼴이 이 모양이지? 당신 처자식이 있는 가장 아니었어? 내 소식 못 들었구나. 무슨 소식? 전 남편은 충격적인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당신이랑 이혼하고 바람난 그 여자랑 재혼해서 살림 차리고 아들을 낳고 살았어. 한 2년 됐을 무렵에 아들이 나랑 닮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았어. 엄마도 나랑 같은 느낌을 받았는지 친자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어. 그래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딴 놈 자식이더라. 그 사실을 알고 그 여자랑 대판 싸우고 쪽냈어.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던 시기가 떠올랐어요. 그때 속상한 일 때문에 위로를 받으러 온 건지 아니면 저에게 다시 기회를 달라고 오신 건진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전 남편은 상간녀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고 2번의 이혼을 하게 됐고 잘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충격도 충격이지만 돈 들어간 게 한두 푼이 아니었거든. 내가 좋은 회사에 다니는 것도 아닌데 무리해서 2번째 신혼집을 차리고 남의 아들을 키웠잖아. 이혼하고도 복잡해서 이것저것 돈이 많이 들어갔어. 회사에서 정신 못 차리고 실수만 남발하니까 잘려버렸고. 아주 잘하는 짓이다. 그래서 그 여자 때문에 당신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렇지. 내가 폐인이 되고 나서 강원도로 내려갔어. 아직 오래 살 것 같으니까 카지노 가서 한탕 제대로 해보자 마음 먹고 갔지. 근데 가진 돈은 물론이고 엄마 집까지 날렸어. 게다가 사채까지 썼어. 한 방에 완전히 망해버렸지. 엄마 얼굴 다시 보려면 이 꼴로 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해서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었어. 핑계가 웃기네. 찾아뵙고 잘못했다고 사정하고 새로운 삶을 살면 되지. 비겁하게 도망가서 칩거지로 살았냐? 넌 진짜 나쁜 자식이야.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찾아가야 했어. 아니, 나도 사람이고 자식인데 엄마한테 면목이 없잖아. 당신을 두고 바람나서 이혼했지. 재혼한 여잔 딴 놈 자식을 낳았지. 2번째 이혼까지 하니까 엄만 거의 실신 상태로 지냈어. 게다가 내가 재산을 싹 다 날렸으니 무슨 염치를 찾아가겠어. 나쁜 자식. 넌 진짜 나쁜 놈이야. 그래, 알아. 하지만 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했어. 공사장에서 번 돈으로 카지노 가서 돈을 걸었다고. 한 방만 걸리면 엄마 호강시켜주면서 살기로 마음 먹었다고. 근데 내 꼴 보이지? 이러고 절대로 엄마 앞에 못 가겠더라고. 나쁜 자식. 그래서 어머님이 아픈 것도 몰랐겠네. 어머님이 암투병하는 동안 당신은 카지노에 가서 돈만 써대면서 산 거네. 맞아. 나처럼 한심한 아들은 없을 거야. 여보, 나 좀 욕해줘. 때려주고 밟아줘. 냄새나고 더러워. 그냥 꺼져. 네가 한 짓 들어보니까 내 집에 더는 머물게 하고 싶지가 않아. 그 일을 내쫓으려고 하자 본론을 말하더군요. 당신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엄마 재산이 다 당신한테 간 거 알아. 그거 혼자 먹으면 되겠어? 나랑 반띵해. 뭐? 이 더러운 노숙자 칩거지 천하의 불효자 놈이 어디서 돈 타령을 해? 어머님이 나에게 전 재산 남겨준 이유가 뭐겠니? 너한테 유산 줘봤자 카지노 가서 탕진할 것 같으니까 나한테 주신 거야. 그래서 당신 혼자 그 돈 다 먹겠다고? 어머님이 남겨주신 유산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냐? 3천만 원이잖아. 그 돈이면 베팅을 몇 번을 할 수 있는 줄 알아? 베팅 같은 소리 하네. 네 놈을 지옥불에 베팅하기 전에 당장 꺼져.
반띵 하자고, 반띵! 아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합치는 거 어때? 나 당신이랑 다시 같이 살고 싶어. 그러고 보니 여자를 품에 안아본 게 오래됐네. 여보, 우리 오랜만에 어때? 이런 더러운 칩거지 자식!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져! 경찰이라니.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 이러면 안 되지. 알았어. 당신이랑 살겠다고 한 건 취소할 테니까 엄마 유산이나 나눠줘. 핏줄인 내가 다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가로채 간 거니까 절반은 내놔. 널 주느니 지나가는 개한테나 주겠다. 야, 꺼져. 마지막 경고니까 꺼지라고. 전 남편은 돈에 눈이 돌아서 제 얼굴에 손을 대더군요. 짝소리가 울려 퍼지게 뺨을 맞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 옆엔 내가 얘나 지금이나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네. 야, 우리 엄마 돈이니까 내놓으라고. 절반만 받으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우리 엄마 돈 3천만 원 다 내놔. 다시 뺨을 날리려고 하자 거실에 있던 청소기를 잡고 그의 머리통을 갈겨줬습니다. 두 손으로 청소기를 꽉 잡고 인정사정 보지 않고 힘차게 내려 찍었답니다. 전 남편은 많이 아팠는지 두 팔을 들고 항복하더군요. 그만해! 아파 죽겠어! 얼마 전에 카지노에서 침 몰래 훔치다가 돼지게 맞았단 말이야! 갈비뼈가 제대로 안 붙어서 건들기만 해도 아프다고! 참 꼬라지 좋다. 네가 전에 말했었지? 네 놈이 폭삭 망하고 못살게 물 떠놓고 기도한다고. 몇 번 해봤는데 제대로 먹혀 들어갔네. 기도빨이 좋았나 봐. 우리 섹시가 많이 터프해졌네. 여보, 알았으니까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나 평범하게 살 수 있어. 당신이 옆에 있으면 가능할 거라고. 내가 돌았냐? 천하에서 가장 나쁜 네 놈을 받아주게? 임신 못한다고 팽하고 바람나서 애까지 싸지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합치자는 이야기래? 그 싸지는 애가 내 애가 아니라고. 닥쳐라 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야, 더럽고 냄새나는 이놈 몸뚱아리 좀 치워! 나가란 말이야! 방바닥이 뜨끈한 게 몸 좀 지져야겠다. 안 나가겠다 이거지? 그럼 나가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들게 2차전으로 가자! 여보, 그만 좀 때려! 저는 청소기가 부서지도록 전 남편을 응징했습니다. 그이는 끝까지 안 나가고 버티려고 했는데 이웃이 소란을 듣고 경찰에 신고해서 전 남편을 집에서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그이는 다시 강원도로 내려가서 칩을 구걸하는 칩거지로 지내며 노숙한답니다. 망가져도 제대로 망가져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놈이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유골이 뿌려진 강가로 떠났어요. 기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어머님의 고향이었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보며 시어머니를 회상했고 잘 떠나시라고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 감사했어요.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제가 모질게 굴었는데도 끝까지 절 포기하지 않아주셨네요. 고마워요. 부디 하늘에선 편히 쉬세요. 강물을 바라보며 한참 앉아 회상하다가 배가 고파져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골길을 여행하고 며칠 뒤 도시로 돌아왔어요. 제가 일하는 프랜차이즈 식당 사장님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가게 운영해 볼래요? 제가 어머니 때문에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네? 왜요? 어머님이 건강이 안 좋으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엄마랑 여행 다니면서 놀라고. 이젠 나이 든 엄마랑 쉬엄쉬엄 살아보려고요. 가게 해보지 않을래요? 여기서 3년 일했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잖아요. 내가 싸게 넘겨줄게. 그때 모아둔 돈도 꽤 있었고 시어머니가 남겨준 유산도 있어 얼추 인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식당을 인수해서 새롭게 시작했어요. 저도 몇 년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친정 부모님과 여행도 다니고 좋은 집 사서 같이 살아볼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혼은
기회가 오면 할 것이고 아니면 말 것이에요. 앞으로 이 식당에서 열심히 일해 시어머니의 목까지 잘 살아보렵니다. 그러라고 유산을 주신 게 아니겠어요? 제 사연은 여기서 끝을 내야겠네요. 경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